초반이었는데요. 시장 분위기 쭉 살펴봤는데 키워드 놓고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봐주시죠. 네, 시장 좀 뭐라 그럴까요? 하락폭은 제한되어 있지만 종목별로 변동성 많이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DI 하락세가 초반에 상당히 좀 강했었던 상황 속에서 자동차, 현대차의 좀 약세도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들도 단기 상승, 탄력이 좀 완화되는 모습, 원전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또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도 상당히 좀 하락폭이 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 속에서도 지금 화장품 섹터주들의 급락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동안 상승분에 대해서 좀 반납하는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인플레와 좀 무관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게임, 엔터 같은 그런 업체들의 중심의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 그다음에 건자재 섹터주들도 강세 흐름, 인테리어 섹터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고려아연, 풍산 등 원자재, 소재 섹터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포스코도 강세 보여주면서 현대제철과 함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으면서 건자재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 섹터도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 섹터 안에서 좀 변동성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주들도 종목별로 좀 다른 행보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강세, 아침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된 흐름입니다만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제넥신의 좀 급락도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바이오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강한 움직임인데요. 오늘 장 지금 하락 종목 가운데 두 번째로 크게 밀리는 종목이 제넥신입니다. 개별 악재에 따라서 지금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개별 재료에 이렇게 희비 뚜렷하게 엇갈리는데요. 제약바이오 전반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각각의 종목군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동안의 부담에서 좀 벗어나는 행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위분식 의혹을 벗어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좀 부담 속에서 상당히 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서서히 조금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지난주부터 계속 그런 뉘앙스 거의 아니다라는 결론 쪽으로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좀 확인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꾸준하지만 일단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돋보이는 모습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온 만큼 또 약간 좀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심으로 본다라면은 한 8만 원 부분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한 20만 원 부분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해당 셀트리온 그룹주들 기술적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역시 백신 임상을 스스로 처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에서 바이오 섹터에서 건드리면 안 될 게 백신이랑 치료제 섹터주들, 진단키트 이런 섹터주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서히 이제 거의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없다 보니 백신 이제 연구에서 언제라는 시장의 반응인 것 되겠습니다. 역시 면역 항암제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넥신이 하던 일을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해당 관련주들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다음 달에 있을 아마케에 관련되어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 에비엘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실질적인 이득치가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티움 바이오의 흐름도 그렇고요. 또 실질적으로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확실히 좀 선별된 올해 임상 기대치가 확실히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꼼꼼히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원자재, 소재 섹터 희위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일단 원자재 속재주들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소재 섹터 주들이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려 아연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이런 구리가경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이 또 철에도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다 전반적으로 건설, 건자재 섹터 쪽도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러시아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안 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급락했던 것처럼 국내 제조업 기반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도 뭐 타사 레포트가 나왔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소재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부담을 그대로 해당 업체에 납품할 때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인데 시장이 상당히 좀 우려감을 주가에 강하게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는 레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배터리 팩 공장 철수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섹터의 대장주였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코스피 200에 진입하자마자 공매도 1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지속적으로 압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소재 가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기차 섹터주들 전반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진 거죠. 미국 시장도 전기차 섹터주들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같이 연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2차 전지 섹터주들이 뭔가 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가에 안정이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해결되는 상황 속에서 광물 자원들의 가격적인 조정이 나타나야지만 해당 섹터주들이 좀 반등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락폭에 이어서 오늘 좀 많이 더 추가로 하락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방에서 좀 쇼커버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뭐 고려 아연이라든지 풍산 이런 쪽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소재 가격들 이런 기반으로 좀 움직이는 건설, 부자재 쪽으로 움직이는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상반된 흐름,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서로 상반된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섹터라서 한번 같이 좀 분석을 해봐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수혜주, 피해주 있다 이렇게 봤고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는 쪽이 플랫폼 쪽, 네이버 카카오 하고요. 또 SM을 중심으로 해서 엔터 섹터 이쪽은 오늘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하면 되는 걸까요?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은 지금 인플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섹터들입니다. 인플레가 되던 말던 뭐 경기가 침체로 가던 말던 아무 상관이 없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죠. 시장이 그만큼 안전한 쪽을 좀 선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성장주 쪽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좀 부각이 되다가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면서 많이 약화됐었죠.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런 흐름 속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경기에 덜 민감한 종목이면서 실적이 꾸준한 섹터주들인 엔터주들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낭폭과대 게임주들 이런 쪽들 컨텐츠주들 쪽으로 시장에 좀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맞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극과 극으로 흐르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부담에서 조금씩 뭐랄까요, 어느 한쪽은 가격적인 부담이 생기고 어느 한쪽은 가격적인 부담이 덜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사실 플랫폼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규제 이슈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뉴스들로 인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컨텐츠주들하고요. 엔터주들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를 조금 전환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플랫폼 섹터주들은 좀 대형주로서 지수를 잡아줘야 되는 역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준다라면은 해당 섹터 내에서는 약간 좀 플랫폼 쪽은 좀 홀딩하고 낙폭과대 게임주들 일단 조금 보유 관망하시면서 엔터주들도 좀 저항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시는 대응이 단기적으로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의 오프닝 픽 어떻게 주시겠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 주 15, 16일 FOMC 회의도 있고요. 16일에 러시아 디폴트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흥분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은 흥분 상태죠. 개인적으로는 과하게 오른 부분은 덜어내고 과하게 빠진 부분은 좀 채워내는 전략을 이번 주에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4일에 뭐 다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만날 수도 있다라는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좀 희망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요. 극과 극으로 흘렀던 섹터주들을 조금 변화시켜보는 대응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한 기대치가 많이 누적된 종목들보다는 과한 우려감이 많이 누적된 종목들 쪽으로의 저가 분할 매수를 조금씩 시도해보시는 전략, 그 다음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주도주들 섹터 내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 비중 조절이라든지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전략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 리오프닝 섹터주들은 제가 봤을 땐 조정은 계속 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주들은 조정을 기회로 좀 잘 활용해 보시고, 정책 수혜라든지 너무 좀 개별적인 테마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 좀 반대되는 대응이 조금 필요해지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좀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에 따라서 키 맞추기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